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기관 매수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한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확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유럽과 미국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때 나온 뉴스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영향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나온 뉴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에서 휴전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에서 이틀 동안 공격을 하고 나면 뭐 휴전을 할 것처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백신 여유분 중에서 2천만 회분 정도를 해외에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런 뉴스 때문에 그 해외 시장이 오르진 않았으니까 그게 호재가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그 중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던 관세를 면제를 일부 해주고 있는데 그걸 연장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영국에서 코로나 그 봉쇄 완화를 3단계 완화를 실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도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만이 급등했는데, 대만 쪽은 뭐 기술주가 올랐으니까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엉뚱한 종목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다르다,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대만 시장이 5% 이상 급등을 했는데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대만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대만 쪽은 TSMC가 4% 넘게 올라가지고 지수가 5% 넘게 올랐습니다. 기술주 쪽으로 올랐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기관이 매수를 해서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고, 오늘까지 보니까 5월 11일부터 매도한 게 3천만 주를 넘었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술주 쪽으로는 매도가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인이 동시 같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매수한 업종이 엔터, 게임,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에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바이오 제약인데 그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고, 기술주 쪽에 일부 매수가 있었긴 했는데 기관들은 원래 사던 것만 사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실적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오르던 게 조금 더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대만과 우리나라가 상승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부족한 거고, 그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베트남이 11일 날 MSCI 그 지수를 조정할 때 베트남이 이머징 시장에 지수에 편입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또 제외됐어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안 빠졌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매도는 11일부터 갑자기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뉴스는 악재가 미국의 고용이 급감했다라는 그 뉴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1일 날 MSCI의 그 지수 조정 때문에 지금 우리와 대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만은 기술주 쪽에 매도가 끝난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 조정이 좀 마무리된 것 같고, 우리나라는 오늘도 삼성전자가 매도를 계속 맞았으니까 아직 조금 더 매도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지수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도 외국인의 매도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의 GDP, 1분기 GDP가 연율로 마이너스 5.1%가 나왔어요. 그런데 일본은 오늘 올랐거든요. 네. 일본이 하락한 거는 아무래도 이런 1분기 그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 뭐 그런 게 조금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최근 투자 현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웰스파고와 JP모간, 골드만삭스, 쉐브론을 줄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뭐 투자의 기재고 그 사람이 투자해서 번 돈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게 좋은 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금융주를 매도를 했어요. 웰스파고하고 JP모건,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3개 금융회사를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금융주를 왜 매도를 하겠습니까?
금리가 안 오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오늘 금융주가 올랐는데 금융주 매수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금융주는 거의 다 달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세브론을 매도를 하고 버라이즌을 매수를 했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화학주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화학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지금 창사 이래 최고치가 나왔던 회사들 계속 빠졌거든요. 예. 실적이 최고치가 아니냐, 이제 실적이 계속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고, 미국에서 화학업체들 그 에틸렌 공장을 증설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지금 개인 소비와 관련된 결제, 뭐 그런 거, 카드, 이런 쪽에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소비가 아직 앞으로 이제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은 잘 모르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사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요. 그 애플을 사고 나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기술주 쪽으로는 그 사람은 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안 좋아서 안 사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칙, 그런 거는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 상승할 거다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시장이 기대에 부응했던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댓글을 보니까 아직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그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주가 투자하는 데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양하죠. 시장을 바라보고, 예.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파는 사람이 있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있듯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그 음모론 같은 거,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3월 달에도 얘기했는데, 위기가 올 때 항상 연방은행은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요. 금리를 하락할 수 있는,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항상 그런 위기가 터졌습니다. 희한하게도. 결과가 그렇다라는 얘기죠. 예.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금리가 제로예요.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연준의 금리 정책이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마이너스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수익률 곡선을 고정하는 정책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강한 그 도구는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금리가 제로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신냉전이라고 할 정도죠. 네. 둘이 이제 싸우는 건데, 군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소련과 싸울 때처럼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대리전을 한다든지, 뭐 베트남에서 뭐 공산주의와 싸운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싸우는 거죠. 네. 경제 대국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건데, 그러면 중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가 엄청 커지거나, 그걸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는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상승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면 사실 아주 쉽습니다. 지금. 예. 중국에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중국은 금융 구조가 아주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면 정말 미국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데 그 달러를 소화해 줄 나라가 중국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걸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망가는 게 지금은 더 유력하다고 보여지고요. 도망가려면 경제가 커져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으로 경제 규모를 키우고 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월 달에는 일단 경제의 전망은 올해는 무조건 우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간에 잡음이 나오는데 그 잡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섣부르게 손절매를 하거나 피해를 본다고 해가지고 겁을 먹고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오를 때
오를 때 회복하지 못하고 엉뚱한 또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회복이 지연되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상향이라면 크게 이 중간중간 나타나는 그런 잡음들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뭐 어제도 뭐 그런 댓글이 있었지만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갈 때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개인들이 이익을 보는 겁니다. 지금 투자를 누가 제일 잘하고 있냐면 개인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네. 우상향을 보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개인들의 투자 그 의식이나 이런 게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이 개인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외국인들은 해외 시장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아니면은 자기들의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매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시황과 상관없는 쪽을 매수를 많이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잘하는 쪽은 개인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금이 워낙 커져 있다. 과거에 그 미국 시장이 퀀텀 점프를 할 때가 있어요. 1000포인트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3000포인트로 뛰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501k 연금이에요. 연금의 돈이 크게 부풀어져 가지고 그 힘이 커지다가 주식시장에 대거 들어오면서 그게 미국 시장이 갑자기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연금이 지금 세계 3대 연금인가요? 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질 않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개인의 투자가 엄청 중요한 시기예요. 돈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금이. 그게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주식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개인은 주식을 매수할 때 호가를 올려서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주식을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떨어질 때 밑에 깔아두죠. 네. 그래서 떨어질 때 매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더 나은 거죠.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오르면 이익을 보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 매수가 아주 중요하고 이익을 보고 있고 잘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음모론 같은 경우 제가 그게 맞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시각에서 제가 믿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시장을 볼 때는 물론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흔들리게 되고, 실적이 안 좋거나 경제 지표가 나빠지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흐름에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경제가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거품이 발생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을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철강이나 원자재 이런 쪽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편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주, 지금 현재 기술의 혁신,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게 세상을 이끌어가는지, 그런데 빨리빨리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가지고 미국의 연초에 하는 가전 박람회 이런 걸 참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의 금리 차이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하이힐드, 투기 등급 채권과 그리고 국채 금리 사이의 차이도 금리가 변하지 않고 있다. 금리가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그런 경제 상황이 지금 투자할 분위기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굳이 잡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러 인덱스가 90을 뚫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위안화가 강세였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크게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싸서 투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싸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돈은 이익이 될 만한 곳에 가는 거지 그게 싸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가 좋아 보이나요? 중국 경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올라간다면 중국 시장은 이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민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긴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주가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중국이 위험해질 때, 중국 경제가 거품이 너무 커져 있을 때, 그때는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2007년도에 중국 펀드가,
한 6개월 만에 100% 수익률이 났던 적이 있어요. 네. 짧게 중국 시장은 한번 오르면 아주 겁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인데 이머징 시장이다 보니까 등락이 아주 크죠.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제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그걸 충분히 향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오르면 그때는 위험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달러의 위치나 아니면은 금리의 위치 이런 거를 보고 그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 다만 이스라엘 같은 그런 지금 팔레스타인과 같은 전쟁 그런 그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걸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미얀마 사태도 제가 한번 그때 이게 전쟁이 되면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유가나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스라엘이 좀 나쁜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유가가 뛰었어요. 네.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터키와 이란의 발언이 아주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경우는 유가를 가지고 조금 판단을 하면 되고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지금 시장이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 조정은 크지 않다. 뭐 안심할 수 있는 조정이다. 떨어지면 살 수 있는 조정이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그 댓글에서 그 외국인의 동향, 이 입출금 동향이나 아니면은 향방 뭐 이런 걸 뭐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느냐 뭐 그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증권회사의 HTS나 MTS에 보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한국은행에 들어가도 많은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3월까지밖에 없더라고요. 네. 미래 데이터, 지금 현재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대만에 비해서는 너무 아쉬운 점이 큰데요. 27일까지는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오늘 들었습니다. 근데 정상회담이 주말에 있는데 그걸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의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지금 뉴스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